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윤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주목했던 뉴스,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신 변호사님. 네, 저는 김건희 여사 음흠. 첫 순방부터 어허. 네, 문제가 되었었던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순방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나토였나요? 네, 리투아니아? 나토입니다. 뭐, 이 네.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서 네. 그 군사 안보 회의입니다. 네. 그런데 2022년 취임하자마자 6월달에 처음으로 스페인 그렇죠. 나토 회의를 가는데 봤어요 그때. 이때 아우. 민간인 네. 신모 씨를 전용기에 태워서 관용 여권을 발급해서 동행을 했는데 아니 민간인이 어떻게 군사 회의에 동행을 하냐라고 했는데 이 신모 씨는 그 이현모 인사비서관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배우자죠. 네, 그리고 예.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한반병원의 이제 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순방 전에 사전 답사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신모 씨가 민간인이 예. 군사회의에 사전 답사까지 가면서 이상합니다. 관용 여권을 발급받은 게 너무 정상적이지. 답사를 간 게 혹시 명품 매장 같은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러 간 건가?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이 들었는데 2023년 예. 리투아니아 나토 네. 회의에서는 예. 아예 명품 매장에 방문한 것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네. 보도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가 뭐 동행 취재하거나 자격 취재 아닙니다.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에서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우리나라 명품 매장에 네. 방문을 했다. 그래서 그 명품 매장에 그 어쨌든 사장님과 인터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16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와서 쇼핑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네. 또 다른 수행원들을 시켜서 다시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네. 호객 당했다. 뭐 네. 간 거 아니다. 우리가 가다 보니까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갔다. 이렇게 또 변명을 했었어요. 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요. 예. 그게 영부인이 그 국제 이제 공식 행사 중에 홍사 예. 이제 훈방을 가서 호객군이 다가와서 호객을 하는데 넘어갈 정도면 경호가 어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예, 그 여러 추측들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요것도 요번에 특검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보도가 그렇습니다. 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심지어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호객을 당해서 들어간 네. 것뿐이지 물건을 사지 않았다라고 네. 했는데 정말? 현지 매체에서는 물건을 샀다. 다음 날 와서 추가로 구매했다라고 했거든요. 물건의 품목을 알려줄 수 없지만 그랬다라고까지 다 보도가 됐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그리고 이때 2023년에 이렇게 순방이라든지 경상 외교를 위해서 쓴 예비비만 532억 원. 혹시나 그 돈 중에 명품을 샀을 수도. 저는 명품을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가다 보면 호객이 합니까 그 명품 직원들이? 절대 그 그런 일이 상표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샤넬이었나? 디올이었나? 여기 이 매장 자체는 저도 다른 겁니까? 예. 알 수 없는 건데 저희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드블로리아이라고 합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네, 드블로리아이. 발음도 잘 모르겠는데 그 호갱이를 명품 샵은 안 하는 안 걸 제가 하죠. 알고 안 하니까 있는데. 이 매장에서 다 인터뷰까지 했어요. 물건 샀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고로 그냥 백 사버리고.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재력가라고 해도 나 명품 좀 사야지 하고 몇 억 뭐 이렇게 사실 목걸이 하나 6천만 원이라고 보도가 됐지만 그렇죠. 더 고가품일 수도 있고요. 더 비싸고. 그렇게 치면은 뭐 억 단위의 쇼핑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치면은 뭐 현금으로 몇 억을 가지고 간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 이때 무슨 카드로 사용했는지 뭐 이런 현금 자금 출처 이런 거 조사하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뭐 한다고 하는데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했던 것들은 다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도 정말 박수를 듭니다.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뭐 목걸이 그런 거 그냥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네. 받았다라고 하는데 6천만 원짜리 선물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샤넬백 뭐 1,600만 원 상당 뭐 2개 정도 네. 해서 아니죠 1,600만 원 더 이상 국가 그 상당의 그런 가방 이런 거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뭐 외국 가서 이거 뭐 어디 뭐 이거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를 썼을지 이거는 그리고 또 정말 민간인으로부터도 6천만 원짜리 뭐 이런 목걸이를 만약에 그러니까요. 받는다면 뭐 국고로 쓰는 것쯤이야 하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확인될 것 같기도 심지어 하고요. 그 반클리프 목걸이 착용했다는 반클리프 목걸이는 뭐 이제 6천만 원짜리가 보도가 됐지만 그 목걸이는 빌렸다라고 또 그것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빌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다 있고 다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어쩌- 근데 반클리프는 이제 빌렸다라고 했는데 반클리프 다른 네, 건가요? 다른 아, 겁니다. 죄송해요. 그래 빌렸다고 했는데 지금 특검에 제출하기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대통령실의 해명은 사실과는 다르다. 이제 와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주는 거죠. 네. 네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주목했던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7월 18일 날 예. 그 윤석열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제 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구속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 영장 심사할 때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예. 간 수치가 안 좋다. 저 깜짝 놀랐어요. 간 수치가 안 좋다는 걸 140쪽이나 PPT를 만들어 가지고 강조를 했다는데 약 먹어라. 그 사실 이게 국민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술이잖아요. 항상 술을 끊으면 간수치가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처음 봤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 구속을 시켜달란 말인가. 밖에 있으면 계속 술을 먹으니까 140쪽 PPT로 그걸 주장을 했단 말인가. 미치겠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변호인도 그렇고 이제 아직 피의자죠. 이때는 피의자도 그렇고 나가서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방어권의 문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하는 건데 이걸 포인트를 간으로 잡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했던 게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대통령이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이걸 PPT를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간 상황을 두고도 그렇게 폄하하셨으면 네. 도대체 뭐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건지. 아니 근데 이까지는 생각하고 이를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걸 내면 판사가 간수치가 안 좋으니 큰일 났네. 아니죠. 그렇게 술을 마시니까 간수치가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간 수치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뭐 앉아있기도 뭐 일어나기도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어떻게 계엄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를 140페이지를 한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저는 간수치가 급성이 아닌 이상은 대한민국 남성 절반 정도가 비슷합니다. 뭐 저도 지방간, 그죠? 간약 먹고 다 있죠. 그런 비슷한데 저거를 갖고 그럼 술을 좀 줄이면 또 그만큼 또 간이 좋아져요. 바로 좋아집니다. 그럼 그렇게 술을 마시니까 저래 되는 건데. 술 먹고 그렇게 먹고 그러면 살찌고 하면 하죠. 근데 다 그거를 딱 봐도 안 좋아 보여요. 하는 집 보면 사실 그 재임 중에도 아직 대통령의 재직 중에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저기 살찌고 해가지고 괜찮을까?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셨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주치가 이제 뭐 꼭 그쪽만 계셨던 건 아니긴 합니다. 내가 좀 그렇지만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예, 어쨌든 뭐 주치가 붙어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하는 뭐 본인의 건강이 국민 아니 우리나라에 그거 직결이 되니까 안보나 이런 것들과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생각보다 간이 괜찮나 보네. 그래도 먹을만한가 보네 생각을 했었는데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간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 기억하시겠지만 그 첫 번째 이제 직위원 재판장이 풀어준 이후에 보리밥도 먹으러 다니시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잘 다니셨잖아요. 네. 잘 다니셨던 분이 한강공원에 갑자기 간이 안 좋다 그러면서 간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오늘도 재판이 예정돼 있어요. 내란 네. 재판 해야 되는데 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겠다. 뭐 직원 재판부는 재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저렇게 한다는 겁니까? 뭐 병보석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저는 어쨌든 계속 불출석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 네. 구속 적부심에만 잠깐 나올 것이다라는 그것도 웃기잖아요. 네, 그렇죠. 다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말인가.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글을. 네, 예. 근데 이게 본인이 썼는지는 본인이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글이 제일 핵심이 되는 문장이 그거잖아요. 이런 정치적 탄압은 저 나만. 하나로 족합니다. 딴 사람 쓴 거 아니에요? 그
피해받을 볼 만한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딴 사람이 쓴 거는 맞겠죠.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진짜 이게 글이 올라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저는 이게 굉장히 타견한 일견 그럴듯하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런 글이 올라갔는지도 모를 수 있다. 네.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재판은 먼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속 거부한다. 본인은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곧 있을 김건희 특검 조사는 또 있습니다. 29일인가요? 예정돼 있거든. 27일인가 예정돼 있는데 또 그날은 갈지 안 갈지 계속 아프다고 할지. 그리고 이제 지켜보죠. 재판 날은 네. 자신의 이제 변호인단이 전부 다 재판에 출석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에어컨 접견을 해줄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본인도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가서 변호인 가족하고 변호인만 접견이 가능한데 황교안 전 총리도 변호인으로 접견을 갔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 가서 에어컨 접견을 할지 에어컨 집사가 될지 네. 하루 일과 시간 내도록 접견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변호사가 가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 이런 식으로 2명, 3명이 가가지고 계속 대화 나눠주고 에어컨 바람 쐰다 얘기가 있는데 지켜보기로 합시다. 자, 정치권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지명 한 달 만에 사퇴를 했는데 김 변호사님 지명부터 사퇴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처음 지명됐을 때는 네. 뭐큰 아무도 몰랐죠. 네. 이렇게 될지. 이렇게지 몰랐고 네. 그냥 뭐 괜찮은 분인가 보다 생각을 네. 했던 건데 갑자기 이것저것 일이 터져 나오면서 많이 사실 이렇게 나왔어요. 됐는데요. 네.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문제됐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검증에서 저런 게 나올 수는 세평 같은 거 될 수도 있지만 세평 같은 건 물론 뭐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지만 검증은 검증의 문제는 아닌 것 예, 같아요. 검증의 문제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여전히 이제 강선우 후보자 뭐 이제 의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할 네. 말이 있었으면 그리고 이런 것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양쪽 다 주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쪽에서 계속 뇌가 나오면 의혹만 쌓이거든요. 근데 네. 이 케이스는 사실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쌓이면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대응이 그러니까 뭐 강선우 이거는 이제 사실 강선우 의원만이 아니고 강선우 의원을 이제 보좌해서 준비하는 인사팀 청문회 팀이 있었을 텐데 쭉 그쪽에서 대응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대응이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했다. 어쨌든 어제 스스로 SNS 글을 올리면서 자신 사퇴를 했는데 사실은 이틀 기한을 주면서 인사 검증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했거든요. 그럼 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임명하겠다라는 걸로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율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제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밝힌 예. 사실관계는 강선우 의원이 먼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1시간 뒤에 네. 본인의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걸로 전해져 있죠. 그리고 네. 나서 뭐 대통령이 별다른 말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전해져 있는데 뭐 글쎄요 이게 사퇴하고자 했을 때 그 시점적으로는 네. 한편으로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겠지만 또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퇴를 뭐 만료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다. 예. 대통령한테 이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네. 뭐 당에서 또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본인 결정이었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네. 이 논란이 저는 추가적으로 더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어떤 거대한 무슨 범죄의 의혹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사건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증거를 갖고 판단을 하다 보면은 그 나온 증거들에 비해서 아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자, 뭐 하여튼 강선우 후보자도 이렇게 사퇴했고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 사퇴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문제 좀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임사 검증 뭐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앞으로 더 잘하겠다. 조석함 또 엄정함도 갖추겠다라고 합니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 인사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는 네. 뭐 이제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군데 몇 번 이제 튀는 게 좀 있었죠. 튀는 인사가 있었다. 예, 뭐 이제 지난 정권의 장관이 유임되는 경우도 네. 있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된 이제 사람들 몇 명이 있어서 그게 이제 눈에 도드라지게 튀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인사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이 인사청문회도 큰 문제 없이 사실 뭐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지금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언급들도 많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장관이나 이런 인사청문회 대상이나 직구는 구하기도 어렵다. 이제 전화 오면 아무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좀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또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그 인사청문회가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몇 명 기억나시는 분들 얘기는 말고는 인사청문회가 크게 뭐 이슈되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딱 두 사람 지진수 강선우 두 분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래도 또 강준욱도 그렇고 뭐 본인들이 좀 사퇴를 하면서 조금 인사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좀 정리가 돼서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된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뭐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지지율이 뭐 1점 몇 % 정도 빠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데 이제 뭐 앞으로 해 나갈 일들 뭐 현재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소비 쿠폰도 지금 막 이제 사용이 저도 이제 월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 받았습니까? 네, 저는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왜 받았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15만 원. 왜냐하면 네. 우리 똑같은 날 받아야 돼요 저희는. 왜요? 날짜는 아니죠. 날짜는 생일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거 연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빠른 일로 알죠. 빠른이시구나. 아, 네, 연도인가요? 연도예요. 빠른시구나. 우리는 정상. 저도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연도가 아니에요. 1하고 6 이렇게 날짜 생일 76년. 생일로 가요? 아, 76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 뭐 중요하지 년이네요. 않습니다. 네, 맞네요. 예, 네. 이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간 받아서 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네. 좀 붐업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지부터 해가지고 야 이거 어디다 쓰는 게 잘 썼다고 할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15만 원이라는 소비 쿠폰이 그러니까요. 이게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뭐 내가 평소에 가던데 그거 이번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지율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두 가지 사안도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박찬대 정청래 후보자 두 사람 다 공이 꺼내둔 게 내란당은 해체해야 되고 판사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네. 법률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선명성 경쟁으로 평가를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철될까요? 뭐 관철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높다. 예, 그 사실은 둘 다 이제 뭐 이제 그 내란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어쨌든 뭐 그 당 저기가 국힘에 대한 뭐 직접적인 뭐 제재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지만 어쨌든 뭐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논란이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사법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열망이 높고 그래서 이게 선명성 경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현재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에요. 네. 그리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두 사항 모두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두 개 다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거의 상실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상 그 내란, 계엄 이거를 옹호하면서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현직 국회의원 40명이 당시에 체포 방해 네. 저지선을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전체가 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이거를 단지 선거로 평가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위원정당 해산을 통해서 해산되어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모든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운명을 헌법재판소 6인이 판단을 전부 다 해라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나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장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소리를 높여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은 친한길 그러니까 친길, 반길 해가지고 아직도 그 내란 잔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은 저는 이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김상한 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가 됐고요. 오영준 후보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가 완전하게 지금 갖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뭐, 김상환 재판소장 후보자는 원래 그 판사 시절에도 네. 좀 이제 소신 있고 약간 진보적인 그런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있긴 합니다. 근데 헌재 자체가 사실 크게 바뀌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압박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연결이 돼서 그 내란 정당이다, 뭐 해산해야 된다 지금 정청래 이제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정당 해산이나 그런 뭐 정당 자체에 대한 제재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게 위헌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판례를 지금 국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석기 통진당. 예, 형화진보당 그리고 심지어 그 통화진보당 사건에 그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왔고 그 내란 선동 유죄가 나왔는데 내란 선동 유죄 확정되기 전에 해산됐습니다. 네. 날짜가 전에 맞아요. 됐어요. 선고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해산이 가능하다라는 선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국힘에서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얼마 안 된 선례가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와 연결될 수 그렇죠. 있죠.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지금 이 구성이 이거를 지금 현재 구성이 이걸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지금 현재쯤 여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중도냐 뭐 이런 거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단순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통합진보당 해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힘도 해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단순히 뭐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내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헌재에 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란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지하는지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근데 것 우리 그때 기억나요? 헌법재판소는 9인이지만 찬성 6인으로 뭐 위헌도 되고 하고 탄핵도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이완규 뭐 이런 사람들이 될 뻔했는데 네. 그게 언제 일인가 싶긴 하지만 너무 무섭죠. 이완규가 될 이완규 뻔했어요. 법제처장 전 법제처장이 헌재 재판관이 될 뻔했습니다. 뻔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앞으로 구도는 보면 그래도 아직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꽤 있어요. 아 보니까.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통진당 해산 자체가 네. 이 자체에 대한 문제점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그게 너무 좀 말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심각성 그리고 이번 사건과 사실 내란 선동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됐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이미 위헌정당으로 해산돼 마땅한 정당이다라고 말씀을 그 드리지만 판례대로라면 그렇죠. 해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판례대로라면. 저는 또 판례를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렇지만 그 전 판례 자체가 이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랑 달리 상황이 더 중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아예 비호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향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